이론 수업 시간에 파이의 값을 몬테칼로로 계산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 설명한 방법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파이참이라는 파이썬 개발 환경인데요. 아마 이제 많은 학생들이 파이썬을 쓰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익숙한 그런 환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파이썬 개발 환경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텍스트 파일로 편집을 해서 파이썬이 깔려 있는 컴퓨터에서 이제 돌리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이제 파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랜덤 넘버를 n개를 불러서 그 랜덤 넘버가 x, y 좌표를 이제 랜덤하게 불러서 그 좌표가 원의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원의 바깥에 있는지 그걸 이제 판별하는 거였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걸 한번 이제 써봅시다. 자, 지금 이제 numpy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레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수학 계산에 편리한 그런 패키지예요. 그래서 모듈인데 이제 그럼 미리 임포트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래프 같은 걸 그려주는 굉장히 좋은 편리한 그런 모듈이어서 일단 나중에 이제 그래프 혹시 그리게 되면 필요하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임포트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우리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넘버 n 샘플이라고 할게요. 일단 그냥 100 정도로 해놓고요. 그러면 내가 x좌표, y좌표를 100개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루프가 필요하겠네요. 이 파이썬이 for loop인데 range 하면 0에서부터 100에서 하나 빠진 그러니까 0에서 99, 그러니까 100가지 경우에 대해서 루프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지 경우에 대해서 랜덤 넘버를 선택해야 될 거고요. 자,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파이썬의 경우에 이제 numpy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p가 numpy고요. random.random 하면 0과 1 사이의 랜덤 넘버를 불러줘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를 2배를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랜덤 넘버가 되겠죠. 이걸 이제 y에서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y에 대해서도 두 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원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 곱하기 x 더하기 y 이것이 1.0보다 작으면 1.0보다 작으면 그럼 원 안에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여기다 n-in 미리 설정을 하고요. 얘가 n-in에다 1만큼 더해줘라.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랜덤 넘버 100번을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점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를 이제 다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프린트하면 되냐면 몬테칼로에 예측하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4 곱하기 전체 뿌려놓은 점 가운데서
그 원 내부에 포함된 그것의 비율에다 곱하기 4를 하면 그게 이제 몬테칼로에서 예측하는 파이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은 자, 이제 출력하는 방식 중에 한 방식이 이제 포맷을 지정하는 건데, 이 F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포맷을 지정하겠다는 거. 일단 출력의 방법인데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을 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괄호가 있죠. 이 괄호 속에 있는 거는 그냥 PIMC를 출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의 값을 대입을 해서 출력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게 됐고요.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돌려볼게요. 이제 run. 이제 run을 하면 뭐 지금 이걸 내가 이름을 파이 언더스코어 mc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나의 예측값은 3.36이다. 글씨가 좀 작네요. 키워볼까요? 자, 3.36. 자, 3.14랑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를 조금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돌려보면은 이번에는 3.04. 그렇죠? 아까랑 다른 게 나왔죠. 이 다른 값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몬테칼로 방법이 이게 스토캐스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는 3.14인데 얘는 지금 3.08이잖아요. 그 이유는 스태티스티컬 에러 때문에 그렇다. 스태티스티컬 에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n을 굉장히 키우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한 10,000 정도까지 키워볼게요. 10,000까지 키우고 실행하시오. 했더니 이번에는 3.14, 3.16 정도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3.13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100까지 했을 때는 3 정도까지만 믿을 수 있었는데 이게 10,000까지 했더니 3.1까지는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두 자리 정도는 믿을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이걸 100만 번을 한번 해볼까요? 100만 번을 이제 돌려보면 이번에는 3.138.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번에는 3.142476.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3.140, 대략 3.14, 유효수차 3자리 정도까지는 이제 맞추네요, 얘가. 아까 이제 이론 수업 시간에 통계적인 에러는 1 나누기 루트 n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지금 이 경우에 샘플의 개수가 100만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1000이고요. 1 나누기 1000 하면 이제 소수점 넷째 자리에 에러가 생기겠구나, 그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수치 에러를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거를 여러 번 계산을 반복을 해서 진짜 정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파이 값과의 차이가 진짜 그 1 나누기 루트 n에 비례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제가 지금 매번 똑같은 코드를 실행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 자, 뭐라고 해볼까요? 나의 파이, 마이 파이 이렇게 해놓고, 자, 이 함수는 뭐냐면 내가 숫자를 딱 지정을 해주면 그 숫자만큼 몬테칼로를 하는 그런 함수를 내가 my 파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얘는 뭘 하는 거냐면 동전을 저만큼 돌릴 거예요. 얘는 자, 동전을 돌리는데 이 안을 전부 함수로 다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계산된 결과를 함수 값을 리턴하라.
자, 이러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됐네. 이게 이제 파이썬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잊었는데, 이제 랜덤 넘버를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랜덤 넘버를 쓸 때는 항상 이제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는데, numpy에서는 np random.seed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 요 안에다 숫자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그러면 이제 매번 똑같은 랜덤 넘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씨앗 값을 이용해서 랜덤 넘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아무 숫자를 집어넣지 않으면 얘가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하드웨어적으로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주는 임의의 랜덤 넘버를 가지고 그걸 이제 시드를 처음 이니셜라이즈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컴퓨터 알아서 리셋을 하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my pi 100 자, 이렇게 하고 이걸 실행을 하면 그러면은 이 프린트 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그 함수를 얘가 돌려서 그 함수의 리턴 값 이걸 제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행을 해볼까요? 에러. 내가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꿨었으니까. 자, 3.2. 그럼 여기 내가 이걸 100만. 아까처럼 100만까지 하면 3.142844. 내가 뭐 1억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노트북에서 간단히 계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역시 버벅대고 있네요. 이제 멈추고 자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numpy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볼게요. 좀 빠르게 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함수를 이제 그대로 놓고 얘를 계산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렇게 코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함수 구문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건 어렵지만 이거 보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의 자연어와 비슷하게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이 파이썬은 이렇게 루프를 돌리면 굉장히 느려져요. 예를 들어서 C나 뭐 포트란 같은 그런 계산 전문 그런 프로그램에 비해서 많게는 수천 배 정도 느려요. 말도 안 되게 느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썬의 경우에서는 이런 포문을 쓰는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신 포문을 최대한 안 쓰고 코딩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때 이제 numpy가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이거를 아래 부분을 다 지워버릴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 n개의 점의 x좌표, y좌표를 랜덤 넘버를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for loop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numpy를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게 아주 이제 numpy의 굉장히 좋은 점인데 아까 제가 random.random이 0에서 1 사이에 랜덤 넘버 하나를 불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다가 아무 숫자를 지정 안 하는 대신에 여기 숫자를 딱 지정을 하면 그게 어떤 걸 만들어 주냐면 numpy에서 잘 다룰 수 있는 그 array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숫자들의 집합 몇 개, 여기 100개. n 샘플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그래서 array를 만들어 주니까 이 한 줄로 모든 점의 x좌표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y좌표도 자 이러면 y좌표가 100개가 딱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x좌표, y좌표는 0에서 1 사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2.0을 곱하고 빼기 1.0을 하면
그러면 이 어레이에다가 2를 곱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어레이에다 2를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레이의 모든 원소에 2를 곱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에다가 1.0, C나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법인데 이제 넘피에서는 어레이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각각의 엘리먼트들한테 2만큼 곱한다는 뜻이고 어레이에서 1만큼 빼면 각각의 엘리먼트에서 1씩을 각각을 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모든 필요한 점의 좌표를 이미 다 어사인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요 넘피 그 모듈 안에는 이제 이렇게 쓰면 그 속에 for 룹이 들어가는데 루프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얘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룹을 미리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찍었고 그 점이 원 안에 있는지 원 밖에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 어레이의 i번째 원소를 들고 가서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제 점을 만들어 놨고 여기 점을 다 만들어 놨고 만들어진 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이 관계를 만족하고 또 룹을 사용했네요.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룹을 없앨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내가 어레이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어레이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넘피의 아주 기가 막힌 성질인데요.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자, x하고 y가 어레이죠, 그렇죠? 그럼 x 곱하기 x는 뭐가 될까요? 어레이인데 그 어레이의 모든 항목 그 엘리먼트들을 제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레이란 뜻이에요. 여기 곱하기 2 빼기 1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럼 이제 y도 마찬가지겠죠. 미리 여기서 랜덤 넘버로 만들어 놓은 어레이에 각 엘리먼트들을 제곱해서 그 어레이를 만들어라는 얘기야. 그럼 더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 각 점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을 가지고 새로운 어레이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그 어레이가 1보다 작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레이의 엘리먼트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각각의 엘리먼트가 1보다 작은지 아니면 이 말이 거짓인지를 판별을 해서 그 판별의 결과를 어레이로 만들어라 하는 거야. 첫 번째 엘리먼트는 이걸 만족해? 그럼 true. 두 번째 엘리먼트는 이걸 만족하지 않아? 그럼 이건 false. false. 이렇게 참, 거짓, 참, 거짓, 거짓. 이게 이제 컨디션 어레이예요.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저 컨디션 안에 있는 참을 만들어내는 엘리먼트의 개수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찾냐면 뭐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그 내부에 있는 점의 개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len은 어레이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레이의 길이. 자,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자, x가 어레이였죠? 이 컨디션은 뭐예요? 그 어레이가 원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true고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라고 했잖아요. 그럼 x 속에 이걸 집어넣으면 x의 원소 중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애들만 모아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x 컨디션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래놓고 그러면 그 참인 것들만 모아서 어레이를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그 어레이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이게 바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그거고 그래놓고 이걸 리턴하라. 그럼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넘피를 이용한 그런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아까는 버벅대느라고 이제 결과를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방 결과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3.141. 내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내가 1억 번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면 샘플링을 하면 소수 그러니까 유효수자 4자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3.141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돌려볼까요? 한 번 더 돌려보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3.141, 아까는 3.14115였는데 지금 3.14116이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statistical error에 영향을 받는 영역들이고 이 앞에 여기까지는 statistical error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겠어요. 자, 이제 지금 내가 샘플의 개수를 이제 손으로 일일이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n 값을 n 이렇게 할게요. n array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용할 저 n 샘플을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100개도 해보고 200개도 해보고 400개도 해보고 800개도 해보고 1600개를 해보고 자, 파이썬에서의 네모꺽쇠가 이제 리스트예요. 리스트 숫자들의 모음이야. 근데 그것을 이제 numpy array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numpy에서 다루기 좋은 그런 numpy 그 array로 만들어준 거예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버른처럼 numpy를 모든 걸 파이썬 기본 문법이 아니라 numpy 레벨에서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래놓고 내가 여기다가 파이의 어레이를 만들게요. 파이의 어레이는 이렇게 해놓고 제일 처음에 비워놨어요. 자, 그래놓고 for 루프를 돌릴 거예요.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그 어레이에 속하는 그 모든 원소들에서 그러니까 요 n이 100에서부터 1600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파이 어레이에다가 자, 이렇게 쓰면 그럼 이제 어떤 어레이가 있는데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 점 append 하면 거기다 이제 하나를 계속 추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굴 추가하느냐? 이 함수에서 정의된 그 파일을 계산을 해서 그 계산값을 여기다 추가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루프가 다 돌았으면 저 어레이에는 계산값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계산값들이 다 차 있는 거고 여기다 print 파이 어레이 계산 결과를 한번 숫자로 출력을 해봅시다. 한번 돌려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100을 가지고 돌렸을 때는 100을 가지고 돌리면은 3.24 200을 가지고 돌리면 3.02 3.08 3.21 3.095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아까 내가 이 파이썬에서는 루프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루프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루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계산 시간은 여기서 다 시간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요 정도 루프 들어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좀 더 키워서 6400 자, 이러지 말고 1000, 만, 10만, 100만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00만 이래 놓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점점 n이 커질수록 점점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14에 점점 접근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얼마나 이게 가까운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걸 대입하지 않고 여기다 마이너스 3.14를 대입해 볼게요.
진짜 파이 값. 자, 파이 값은 numpy에서 그 파이로 이렇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유 숫자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나온 게 statistical error에 해당되는 거죠. 자, statistical error가 얼마가 되느냐? 100일 때는 에러가 0.1 정도였고요. 1000일 때는 에러가 0.02, 만일 때는 에러가 0.007. 자, 이 에러 값 자체도 이제 통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번만 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믿으면 안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보면 에러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100만 번 돌리면 에러가 0.001 정도. 말 나온 게 거기다 1000만. 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점점 파이에 접근을 하고 있고, 이 접근하는 값이 n에 따라서 이제 점점 줄어든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만 호기심이 있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 번 해서 그 에러의 평균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요 에러의 평균값. 정확히는 에러의 제곱의 평균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요런 거 여러 번 돌려가지고요. 그럼 그것이 진짜 그 에러 제곱의 평균값이 1 나누기 n에 비례해서 작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파이썬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하고 내일 더 마저 이어서 계속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